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7일 화요일입니다. 건강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새삼 느꼈던 한 주였는데요. 화요일 지금 오후 시간인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리의 부동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철도와 또 고속도로인데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그냥 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뭐 경부고속도로 KTX 서해선 연결, 화성에서 평택 6.7km, 사업비 4,822억, 수도권과 접근성 개선, 홍성에서 서울에 45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울, 여의도, 영등포 쭉 내려가서 이것이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복선 전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 안중역에서 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입니다. 오늘도 이제 좀 굉장히 좀 매력 있으신 저희 엄마 또래 고객분하고 이제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안중역 하니까 이제 토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어디야? 서평택? 너무 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찝어드릴게요. 이제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교통의 문제입니다.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이제 30분의 시내입니다. 제가 목동에 사는데 목동에서 여의도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전철역까지 도착하고 하면은 뭐 넉넉 잡아서 30분 정도 잡는데요. 이제는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 관점을 바꾸면 또 인생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평택, 화성, 이 서해선 라인 여러분 관심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2 서해안 고속도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성도 이제 많이 이제 뜰 가치가 있죠. 아산도 뭐 CNN에서 부자 도시로 랭킹 10위 안에 든 곳입니다. 천안도 들썩이고 있고요. 자, 보면 47만 명 고용 유발 효과 255조. 감이 안 잡히시죠? 255조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집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다. 자, 동물이라는 단어가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움직일동 생물,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경제도 마구마구 움직여야지 생기가 불어가면서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가, 시장 경제가 또 일으켜지는 거죠.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또 산업단지와 교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철도망 구축 계획해서 2030년까지 잡혔는데요. 그래서 토지 투자 제가 길어야 앞으로 6년에서 10년이다. 왜냐면 2030년이면 수도권 철도망 구축 계획이 다 깔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마치 정맥과 동맥처럼 이렇게 이제 개통이 되어 가고 이제 완성형이 되어 가는 거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달빛 내루철도 포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이제 5차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고요.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확정이 되어서 이런 지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죠. 29일 오후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해 철도산업위원회에 10일 거쳐 최종 확정을 했다. 국가철도망이니까 이 안에는 수도권 급행철도, 뭐 SRT, KTX, GTS 다 들어가는 거죠.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보면은 뭐 포천에서 시작해서 마선, 이거는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죠. GTX A, B, C, D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제가 살고 있는 목동도 보이고 있네요. GTX D 노선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GTX C.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소요 제한 조달 방안 등을 이제 확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 계획은 전문 연구기관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을 했다. 여기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계획안이 이렇게 GTX-P, GTX-D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용 측면에서도
200km per hour 하죠. 그래서 1시간당 200km를 달리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이 확대된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시간과 교통의 문제다.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돼요. 제가 목동인데 강남 갈 때도 1시간을 잡습니다. 생활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 삶의 퀄리티가 바뀐다고 하죠. 선진국에서는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하여 탄소, 중립, 사회 신호를 위한 철도의 중추적. 철도는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선호되는 교통편입니다. 47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255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 철도 교통망이 가져온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엄청난 돈입니다. 파급 효과, 부가가치 효과가 생긴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총 119.8조 원, 21년에서 30년간, 즉 10년간이죠. 92.1조 원, 31년 이후에는 27.7조 원이 소요돼 3차 국가철도망 구축 대비 29조 원 이상 투자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의 투자 계획입니다. 버짓이라고 하죠. 예산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어떤 것도 실행력이 없는 거죠. 국고, 지방비, 민자, 이렇게 채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고속철도에 15.3조 원, 일반철도 47조, 광역철도 57.4조, 즉 광역철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광역철도에 많은 예산,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광역철도가 수도권 급행철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재원구성 국비, 지방비, 민자유치, 공기업, 기타 국가 재정 운영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 재원 확보 필요성이 투자 계획에 반영이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 일반, 광역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원형지로 인해서 정말 땅 부자, 아파트도 지금 많이 가격이 오르는데요. 아파트보다 솔직히 입지 좋은 땅이 되면요. 정말 뭐 1000배까지도 오른 곳이 있기 때문에 입지 좋은 최상위 입지, 단필지, 원형지 투자는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가 된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살펴볼 텐데요. 경목 구간, 즉 막히는 구간이죠. 선로 용량을 확충, 간절 구간 연결, 전철화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 구간 경부고속선, 광명, 평택 이 복선화 사업, 광명과 평택 다 핫한 곳이죠.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 기존 철도 노선, 공항철도 너무 이게 배차 간격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 경부고속선 광일평택 2복선화, 경부호남고속선 운행 확대, 인철반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 운행 확대 기반 조성. 공항철도 급행화, 기존 노선의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 표정 속도 향상 효과를 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열차 운행에서 미싱 링크, 단절 구간을 연결해서 커넥티드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이제는 연동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중부 내륙선 문경에서 김천, 남부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고속철도 운행 지역을 확대, 기존 노선의 선형을 개량, 지역 거점 간 이동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호남 고속철도, 광주에서 목포, 인천발, 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요.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해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가 이제 서해선 안중역에 일종 단필지 이안아파트 정문 3월의 코너 땅이라서 굉장히 최상 입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중역이 내년 개통이 되는데 또 KTX 연결이 확정이 됐죠.
서해상 경부고속선 연결선, 서해안 지역의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그 다음에 급곡선으로 열차 운행 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전라선 혼합선 동해선을 고속화 개량. 광주 대교 등 신규 노선을 건설, 거점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다 스피드업이 된다. 비수도권의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 수도권은 혜택이 많았죠. 그래서 도시철도 또 광역철도, GTX, ABCD 자체가 서울을 중심으로 통과하는 급행 열차죠. 수도권 확산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죠.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거죠. 경부선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 연결한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도 당연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을 생활권 범위 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향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역급행철도 신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부 권역의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역 부천 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요. GTX-B 나왔습니다. 송도에서 마석 사업자 협의를 거쳐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 운행을 추진한다. 또한 2기, 3기, 지금 3기 신도시 말도 안 거 탈도 많죠?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 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해서 출퇴근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 화물열차가 운행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철도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도 고도화하겠다. 주요 산업단지 항만, 산업단지가 가장 몰려있는 것이 바로 평택입니다. 그 다음에 서평택의, 평택 당진항은 인터내셔널 하버 국제항으로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국제항이 될 거죠. 율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2미선을 건설할 계획이다. 자, 그 다음에 오송에 위치한 철도 종합시험 선로를 고도화하여 신규 철도 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 철도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확대 위한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래서 숨가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요.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KTX가 서해선 목선전철 직결화가 돼서 평택 안중에서 여의도까지 30분의 주파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추천 단필지 대우건설 브랜드 아파트죠. 이안 아파트 정문 사거리 코너 땅입니다. 지금 73평 있고요. 더 원하시는 분은 100평에서 300평도 가능하십니다. 바로 4층 건물을 4층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건축사에서 설계 받아서 또 지자체 허가까지 나오는 땅입니다. 제가 말로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부족하고요. 방문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고 투자가치 최상 입지 전답 아니고 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앞으로는 600세대, 뒤로는 1400세대 2종 일반 주거 지역. 지구 단위 섹터 확정된 그 샌드위치 입지 있는 최상위 입지입니다. 연락 주시고요. 빠르게 매진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사무소 방문하셔서 브리핑 들으시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부자로 가는 마지막 급행열차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꾹 눌러주세요. 안녕.